안녕하세요. 너치세일즈 판매를 서비스로 바꾸는 기술 박훈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일즈에 있어서 질문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효과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제가 말씀드린 것만 11개였고 그 효과는 세일즈에서 세일즈맨들이 가장 기대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엄청난 효과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심의 세일즈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생산자 주도 시장, 물건만 잘 만들면 어차피 고객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마구마구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또는 고관여도가 아닌 저관여도 상품의 영업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취급하시는 상품이 고관여도 상품이라면 고객 입장에서 결정이 힘들고 쉽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한 상품이라면 설명 중심의 세일즈로는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yes,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지요? 정도의 질문이 세일즈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형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객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물어봤는데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고객님, 이게 좋으세요? 아니요? 그럼 어떤 부분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다는 거죠. 물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답이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픈형 질문을 했다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까봐 두렵다는 거죠. 자, 다음은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물어보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팔 상품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저런 고객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냐, 요거만 정확하게 잘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고객 입장에서의 혜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똑같은 제품,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각 고객마다 그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 그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혜택을 고민 안 해보셨다는 겁니다. 사실 질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써먹어 본 적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질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어떻게든 질문을 상담에 활용해 보려고 노력했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폐쇄형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혼자 설명하고 떠들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이 정도밖에 질문을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질문은 쉽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질문 안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봤을 때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고객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질문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질문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은 첫 번째는 그 질문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사실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고 써먹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치 세일즈 박훈재였습니다.